쌤의 똑똑한 생활과 윤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와 공존의 윤리 첫 번째 시간이에요.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그 중에서도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 학습 목표부터 보고 가야겠죠? 네, 학습 목표 1번. 사회 갈등을 유형별로 이해하고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번.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합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두고 오늘 수업 들어가 볼게요. 갈등의 종류를 알기 전에 갈등이 어떤 것인지부터 봐야겠죠? 무슨 사진 같아요? 네, 맞아요. 나무가 하나 있고 작은 나무들이 그 나무를 X자로 감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나무들이 서로 X자로 충돌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갈등의 유래라고 합니다. 갈등에서 갈은 칙 갈자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요. 아까 봤던 그 작은 나무들이 바로 칙과 등나무입니다. 네, 칙은 왼쪽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같은 나무에 둘이 자라게 되면 언젠간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갈등의 유래입니다. 칡뿌리와 등나무가 얽혀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 관계가 달라 충돌하는 상황을 말하겠죠. 우리 주변엔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갈등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꼽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에 비해서 자원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끼리의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갈등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곤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적 갈등엔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갈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은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이므로 노사 갈등, 계층 갈등, 남녀 갈등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노사 갈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말하는데요. 즉, 피고용자와 고용자 간의 갈등을 말해요. 그리고 계층 갈등은 서로 다른 지위와 권력을 가진 계층끼리의 다툼을 말하고요. 그리고 남녀 갈등은 남자와 여자의 입장차로 인한 갈등을 말하는 거겠죠. 세대 갈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갈 텐데요. 딸의 꼴찌한 성적표를 받은 아빠와 성적엔 관심이 없고 아이돌에만 관심이 많은 딸의 갈등 양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꼴등이란가? 맞나? 참, 과시나 결국은 했네. 아 뭐래 하기는 이상하게 지금 저기 쌀이 목구멍으로 넘어간가? 하나 넘은 딸이 48명 중에 48등 했어. 아, 와. 너 그 반에서 꼴등이란디 너 아냐? 안다. 너 무엇이 되려고 그냐? 손이 부인들기다. 야, 너 같은 닭다가리를 누가 좋아한다 그러지? 어? 다 이 원숭이 새끼들 때문이야. 이거 하신지 후신지 이것들 이걸 야 이거 그 같은 새끼들 바닥이나 쫓아다니 대가리에 공부가 들어갔어? 어?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특성상 다소 비속어가 섞여있던 점 양해 바랄게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고요.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들은 영상에 넣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넣어보았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둘은 가치관과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보는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너무했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포스터를 다 찢어버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딸이 너무했네. 어떻게 꼴찌를 하고도 모자라서 아이돌들한테 다 사다 바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결혼을 하겠다니 정말 크게 될 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영상 속 둘뿐 아니라 그걸 보는 우리들 또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거겠죠. 세대 갈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대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연령, 시대별 경험의 차이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세대 간 의식 차이가 더 심하고 따라서 세대 갈등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깨알 상식! 세대란 약 3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이고요. 딱 30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을 공유한 비슷한 연령 집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념 갈등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이념이란 한 사회나 집단이 지닌 특정한 가치관이나 믿음을 말합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이 되겠죠. 한 사회의 구성원이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공동선을 중시하는 입장이 이념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입장, 구성원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입장이 서로 이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 조금은 이념 갈등이 어떤 것인지 와닿으시나요? 우리나라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과 변화에 의한 사회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진보적 입장이 대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갈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역 갈등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의식이나 특권 의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차별 의식이나 특권 의식에 의한 것은 지역 감정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역 갈등은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지역 감정이라는 건 특정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 출신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 사람이 갖는 안 좋은 생각이나 편견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게임을 하다가 선생님도 어떤 중학생이 감자국이라고 놀려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 차별적 단어는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물론 갈등을 그 자체로만 본다면 안 좋은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왔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발전적 체제인 복지국가입니다. 즉, 이 둘의 갈등은 결국 발전적 체제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뒤에 보면 탁구대가 보이죠? 이분들은 보호관찰소를 주민들의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대요. 보호관찰소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을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면 흔쾌히 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무부 측과 주민 측이 서로 갈등을 겪었는데 법무부, 시의회, 주민들이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무려 3개월 동안 합의점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관찰소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CCTV를 설치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치안 걱정을 덜어주었고 실제로 보호관찰소에 있는 탁구장에는 회원들이 15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두 사례들은 바로 사회통합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통합이란 한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식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제도적 차원에서는 공정한 절차, 법치의 준수가 필요하고요. 의식적 차원에서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로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상호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신뢰와 담론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볼까요? 나는 꽃동네시에 있는 벚꽃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다. 꽃동네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비효율적이라서 내가 사는 포카칩으로 가려면 지하철역까지 택시를 타거나 걸어가야 했다.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택시 기사님이셔서 택시를 타면 가끔 뵙곤 한다. 어느 날 꽃동네 시에서 지하철역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시내버스가 교내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택시 업계에서는 주 고객층인 벚꽃대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타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영상이 끝나면 앞의 상황일 때 나는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 일주일 이내로 직접 경험한 갈등 상황에서 잘 해결했던 일, 그리고 직접 경험한 갈등 상황에서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은 일에 대해서 아래쪽에 댓글 남겨볼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또 댓글을 달면서 서로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